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퇴원 소식으로 일제히 상승 마감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0.5%대 상승폭으로 2,370선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6% 상승폭으로 863선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좋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전기전자 업종이 1% 이상 가장 큰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LG전자가 올 하반기 실적 기대감으로 현재 6% 이상 오르면서 오늘장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외국인의 매수세에 유입되면서 공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 반도체 장비나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하는 쪽에서는 두산퓨얼셀의 급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4천억 원 규모 블록딜 추진 소식에 현재 12% 넘게 급락하고 있고요. 또 빅히트 IPO 관련주 넷마블과 DPC도 재료 소멸로 인해서 동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했는데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로 회복된 것은 지난 3월 이후 반년 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에 따른 저물가 기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러한 경제 지표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휴 이후 지수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종목들에 대한 고민은 계속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주챔쇼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댓글들도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현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 빨리 퇴원을 하면서 시장에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빨리 퇴원하든 말든 시장하고 별로 상관없다라는 네.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네. 저는 오늘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뷔페를 가게 되면은 먹을 게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뷔페를 갔는데 먹을 게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의 구성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오늘장 지수가 지금 명절 이후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오니까 내 종목도 좀 가겠지. 그리고 지금 사놓으면 뭔가 좀 수익이 나겠지 싶어서 어제 사시고 오늘 또 매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마 결과가 그렇게까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역시 시장은 올라가고 있지만 뭔가 종목들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런 시장이 결국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약간 허울뿐인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라고 한다면 역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가져가도 되는 종목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현금을 들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현금을 언제 투자를 해야 될까를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사려고 하는 종목이 괜찮은 종목인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갈 때는 역시 실적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조금 적자로 돌아섰거나 많이 힘들어지는 매출이 감소가 되거나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선방을 한다든지 또는 영업이익이 줄지 않고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다라든지 그런 기업들을 먼저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기업을 먼저 찾아놓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올랐는가 아니면 오르지 않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 기업이라고 한다면 역시 그렇게 실적이 잘 선방이 되고 있는 게 반영이 된 주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반영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서 기다려서 나중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실적이 조금
조금 잘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있는 기업들을 조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선방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만한 종목 중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기업은 아모레퍼시픽이 대표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진 않고 있지만 실적이 조금 증가세를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역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이 또 하나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지금 당장은 수익이 보기가 좀 힘들겠지만 가져간다면 나중에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등락을 막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급등을 한 종목이라든지 급등 이후에 조금 빠졌다고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단타가 자신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급등 이후에 떨어지는 종목은요, 잡지 않는 게 좋고요. 만약 급등 이후에 내가 떨어진 종목을 잡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최소 밤토막이라고 표현을 하죠. 최소 내가 급등한 폭의 50% 정도, 고점 대비해서 50% 정도 이렇게 내려간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수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지수는 결국에는 큰 특징은 없어요.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뭐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 8월에 이렇게 떨어지는 이 시기 때부터 횡보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옆으로 횡보를 할 것이다. 뭐 상승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일단 횡보를 하면서 갇힐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저는 이 횡보세를 한 2달에서 3달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8월 달 이후로 이제 2달째가 지나가고 있는 시장. 그러니까 이번 10월 달에는 뭔가 변화가 나와야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변화가 무엇일지는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호재가 있다면 급등을 하고 올라가겠지만 어떠한 악재가 나오게 된다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선 우리가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겠고 그 포인트를 잡았을 때 위로 올라가는 자리는 어디고 밑으로 내려가는 자리는 어딜까 딱 보면 보이시잖아요. 위쪽으로는 2450포인트를 뚫고 올라갈 때는 아무 이유 없이 뚫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아마 호재가 발생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뭐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와 함께 올라갈 테니까 그때 우리가 체크하면서 저기서 우리가 상승을 조금 베팅을 걸어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자리고요. 아래쪽으로 2270포인트가 무너지게 되면은 반대로 악재가 나올 겁니다. 그런 악재가 나오면서 무너지게 되는데 2275포인트 이 자리를 무너뜨릴 때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것은 고점이 어디서 만들어지나입니다. 여기서 떨어졌다가 올라왔을 때 고점을 지난 전고점까지 올렸다가 빠지는 거라고 한다면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자리가 아니라 조금 더 아래쪽에서 고점을 만들고 떨어지게 되면은 하락 추세의 전환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락 추세의 전환이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서는 큰 하락, 조금 긴 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종목을 자꾸 매수해서 뭔가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자꾸 이렇게 종목을 사시거나 내가 비중을 자꾸 늘려가시는 전략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승이라는 것이 확실하거나 또는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비중을 늘리시거나 종목을 늘리는 것은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역시 명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매수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게 무조건 종목을 사야지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한 가지의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요. 저는 현금도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지금도 현금화는 맞다. 조금 더 지켜보면서 관망해보자. 그리고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지 바이든 후보가 지금 당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후보가 되든 간에 저는 시장에는 약간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반면 또는 또 악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후보가 어떤 대통령이 어떤 누군가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시장 조정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기다려야 한다. 조금 더 기다리면서 좋은 기회를 잡아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을 가져가야 하는지 실적이나 주가의 가격 같은 부분들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고요. 최근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은 투자를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급하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코스피 지수의 고점이 어디서 형성되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종목별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드림 시큐리티. 드림 시큐리티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900원에 15%입니다. 네, 3,900원의 비중 15%요. 예. 네, 현재가가 4,300원대라서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내가 어저께 한 5% 팔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올라갔을 때 팔았는데 좀 떨어져가지고 네네. 또 기다려야 할 건지 해서요. 네, 어제 수익 실현을 한 차례 하셨고 나머지는 네. 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예.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드림 시큐리티 3,9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어제 한 차례 5% 매도를 하셨는데 나머지는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 뭐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고민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준이 내가 산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추가 매수를 안 해요. 그 말은 3,9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3,9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저는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산 가격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좀 스타일이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매도가 맞다. 그러니까 지금 5% 정도 매도하신 거는 잘하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저는 매도 잘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이 4,500원대가 약간 매물이 많다라고 표현할 만한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4,500원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5,000원 그리고 6,000원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마 모멘텀이 생길 거고요. 4,500원짜리를 뚫지를 못한다면 다시 빠지면서 지난번에 횡보했던 자리인 3,000원짜리까지는 밀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예, 그 말은 지금 3,000원에서 4,500원짜리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그 종목을 3,900원에 잡고 있다는 것은 약간은 비싼 가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4,500원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줄인 것은 좋은 선택이었다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내려가게 된다면은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은 기업이거든요. 좋아요. 그래서 네. 저는 비중을 한 10%까지 이렇게 일단 낮추는 게 좋겠다 싶은데 만약 4,000원이 무너진다면은 4,000원 무너질 때 지금 한 15%니까 10%까지 이렇게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그리고 3,500원 이하로 혹시나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 다시 20%까지 늘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비중을 줄였다 늘렸다를 조금 능수능란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위쪽에서는 비중을 줄이고 내려갔을 때 아래쪽에서는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위쪽으로 이렇게 4,500원 뚫으면 5,000원 이상 갈 수 있는데 그 5,000원 이상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는 게 어떨까요? 예, 네,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가져가서 수익을 좀 챙겨내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4,000원이 무너지면 비중 10%로 줄이시고 3,500원대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 제시해 드렸고요. 주가가 5,000원까지 가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상담 전화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저 된 건가요? 네, 네, 되셨어요. 어떤 종목 아. 궁금하세요? 네. XM이고요. 네, XM이요. 예, 3,800원에 5%요. 네, 3,800원에 비중 5% 맞으세요? 예.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빅데이터 관련주 제가 좀 찾아보다가 이거를 했는데 네. 전망이 괜찮은 건지 궁금해서. 네네, 빅데이터 관련주로 매수를 하셨는데 전망이 좀 어떨지 바로 한번 여쭤봐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XM을 3,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이신데 전망이 좀 어떨까요? 좋을까요? 빅데이터 관련주에 대해서 전망이 안 좋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거의 몰매 맞는 수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계란 맞고 두들 맞을 자리인 거죠. 빅데이터 관련주는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는 미래 산업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우리가 지금 테슬라가 화성에다가 탐사선 보낸다라는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래서 우리 화성에 도시를 만들고 뭔가 이주를 하겠다. 우리 지구인들을 조금 화성인으로 이렇게 바꿔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우주 산업은 전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있겠죠. 맞아요. 빅데이터도 당연히 전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AI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은요. 아는 게 굉장히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모든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해야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달하려면 빅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의 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네.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발달한. 그럼 빅데이터는요? 아, 빅데이터가 이제 근데 이 종목이 괜찮은지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먼저 네. 이해가 되세요? 네네네네. 네. 자, 그럼 이 종목이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는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어떨 것 같냐고요? 아,
이 종목이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는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우주 산업이 괜찮은 건 알겠는데 한국 항공우주가 괜찮을지, 테슬라가 괜찮을지, 나사가 괜찮을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산업 자체는 전망이 굉장히 좋은데 XM이라고 이야기한 이 회사가 데이터베이스 튜닝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설계 이런 걸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국가가 이 기업을 선택해서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인지 얘가 선두주자로 나갈 것인지 우리가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클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전망이 좋은 기업인 건 맞으나 이 기업이 앞으로 그런 대단한 기업이 될까요?라고 한다면은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한 20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라는 빅데이터 관련주를 잡으신 건 전 좋은데 단기간의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좋지 않아요. 네. 근데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저는 지금 매수가 비중이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네. XM이라는 기업이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기업도 아니고 전망이 좋은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빅데이터 관련주들도 많을 텐데 얘는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기업보다 장래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전문가는 나보다 뭔가를 다른 거 알고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네.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번 생각을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럼 얘가 지금 좋은 길을 걷고 있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있고 이미 매출이 좀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괜찮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가져갈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네. 저는 종목을 그렇게 분석을 해요. 네. 그래서 XM이라는 기업 자체가 좋은 기업이다, 나쁜 기업을 떠나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 그러나 매수가는 이왕이면 낮은 게 좋잖아요. 그죠? 네네. 이왕이면은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게 좋으니까 얘가 지금 3,800원인데 내려가지 말한 법은 없겠죠? 네. 네, 그러면 3,000원까지 혹시나 내려오게 되면은 저는 좀 단계적으로 3,300원에서 비중을 5% 정도 더 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3,000원쯤에서 또 비중을 또 5% 정도 또 늘리시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물려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올라올 때 팔고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기회가 되는 거지 물린 게 아니에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다른 분들이 상담 많이 전화할 텐데 그 어떤 종목보다 저는 드림 시큐리티와 XM은 괜찮은 기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가면 더 사자란 전략을 드리고 올라올 때는 4,500원이나 5,000원 넘어갈 때쯤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아,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네, 그렇게 조금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빅데이터 산업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전망 괜찮다고 합니다. 3,000원 초반대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요. 주가가 4,500원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역시 다시 한번 상담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그 하나투어인데요. 네네. 그 42,000원에 10%거든요. 네, 4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그게 계속 뭐 4만 원대 이하에서 네. 그냥 올라내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바꾸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처분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주가가 보니까 4만 원 이상으로 잘 올라오지가 않네요.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은 하나투어를 42,000원에 매수하셨는데 매수가까지 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XM하고 전망으로 따졌을 때는 완전히 정반대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행을 가지 않을 것 같지 않나요? 딱 그냥 느낌으로 봤을 때 어때요? 시청자님 어떤 것 같으세요? 42,000원에 42,000원에 매수하셨다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그 시진핑 방문한다고 그때 그거 샀거든요. 예, 시진핑 방문한다 해서 하나투어가 갑자기 그 뭐 시진핑 방문할 때 하나투어를 사서 온대요? 아, 그건 아니면 뭐 아니고요. 하나투어에 관광 등록을 해서 온다고 합니까? 상품 이용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전혀 상관이 예.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 시진핑이 예. 방문하게 되면은 이제 중국 관련주로서 괜찮지 않을까? 그럼 중국 여행객이 늘지 않을까?인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해외를 나갔다가 들어오면 2주간 격리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여행 가려고 해도 3주 여행 계획을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지금 많을까요, 적을까요?
좀 없겠죠. 없어요. 우리가 3박 4일 휴가 내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3주, 뭐 4주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금 결혼하는 분들도 신혼여행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2주간 격리 때문에 그래요. 그럼 코로나라고 하는 이 과정이 뭐 올해 안에 끝이 날까요? 글쎄, 어때요? 시청자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코로나가 이제 앞으로 뭐 종식되고 사라질까요? 아니면은 계속 그냥 꾸준히 우리가 이제 계속 가져가야 되는 과제일까요? 글쎄 뭐 백신 나오면 백신 나오면 맞으실 거예요? 나오자마자 백신 맞으실 겁니까? 한 병에 한 200만 원 한답니다. 어때요? 맞으실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 않을 거예요. 백신 맞아도 항체 생성될 확률이 6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한 번 맞아서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또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백신이 빠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신 나왔다고 코로나가 갑자기 싹 사라질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좀 기다리게. 맞아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하나투어라는 종목을 고르셨는데 하나투어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여행 업종들이 왜 우리를 여행업들이 이용했을 때 싸게 여행을 갈 수 있나라고 하면 얘들을 장기간 계약을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1년치 뭐 숙박을 계약을 해놓을 테니까 우리한테 싸게 달라, 몇백 방 정도를 우리한테 달라, 또는 뭐 비행기도 좀 싸게 달라 이런 식으로 미리 계약을 해놨는데 지금 손님이 없으니까 월세, 그러니까 유지비는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데 얘들이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단시간에 해결이 될 것인가라고 한다면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투어 직원들 거의 다 무급휴직이라고 해서 전부 다 회사 나오지 마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만약에 이게 버티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거의 뭐 상당수를 거의 다 날리게 생겼거든요. 그럼 회사가 좋은 상황일까요? 아닐까요? 현재는 상황은 좀 안 좋겠죠. 네. 그러면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위기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상황 안 좋으니까 앞으로 좋아지겠다고 생각해서 투자하신 것 같은데 저는 위기는 위기일 것 같은데요. 예. 하나투어 전망 지금 되게 안 좋지 않나요? 제 이야기만 들어봤을 때 어때요? 지금 그냥 저의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팩트를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앞으로 전망이 뭐 좋을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하나투어가 기적적으로 살아날 거라는 생각도 잘 안 들고 아마 대규모 유상증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주가 갑자기 폭락할 거예요. 그런 거 다 견디시면서 가져가실 의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괜찮은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하나투어는 가져갈 만한 종목은 아니다. 역시나 올라올 때 본전 정리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진핑 관련 이야기로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실적 나오는 기업 중에서 괜찮은 기업을 투자를 하셨어야지 하나투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거 얼마에 이게 매도를 해야 될까요? 매수를 하나투어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고요. 39,000원 이상에서 그냥 전량 매도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빨리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행주들 전망이 좋지가 않죠.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반등 나오면 빨리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항공우주. 네, 네. 한국항공우주요. 24,000원. 네, 24,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0%요. 네, 비중 5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너무 안 올라가지고요. 너무 많이 안 올라서 고민이세요? 네네. 네, 주가가 좀 언제쯤 올라올 수 있을지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전문가님, 한국항공우주 24,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한데 언제쯤 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선이 끝나야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번 정권하고 이제 공기업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그렇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에서 내부적인 관계는 모르겠지만은 주가로만 딱 따져본다고 했을 때는 경제적으로서는 이번 정부의 정책들이 친노동 정책들 쪽에 좀 가깝기 때문에 공기업들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들이 아무래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단 한국항공우주라는 기업 자체가 뭐 방산 관련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주산업 쪽 우리 예전에 나로 기억
기억나실 텐데 그런 쪽에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미래로 봤을 때는 멀리 봤을 땐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을 봤을 때 다른 기업들 막 요즘에 급등하는 거 너무 많고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막 급등하는데 내 종목 너무 안 가요라고 하실 거라면은 저는 투자를 잘못 잡으셨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안 난다고 힘드시면 한국항공우주라는 기업을 가져가실 수가 없는 마인드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요거는 굉장히 멀리 봐야 되는 아주 장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장기 그러니까 마라톤을 할 때 보면은 마라톤 할 때 막 짐을 50kg짜리 짊어매고 막 완전히 이렇게 풀로 막 도구 같은 거 다 놓고 뛰어다니는 사람 없죠, 그죠? 마라톤 뛸 때 보면 가볍게 뛰잖아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네. 마라톤 내가 달리기 하다 보면 목이 마르겠지 하면서 우리 생수통이 이따만한 거 큰 거만 짊어지고 마라톤 뛰는 사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멀리 가야 되는 종목을 비중 50%나 일단 싣고 갔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겁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장기적으로 가져갈까요? 장기로 가져가실 수 있다면요. 네, 시청자님의 장기로 가져갈 마인드가 수 있어요. 차인 거예요, 이거는. 시청자님이 네. 만약에 장기로 가져가실 의향이 있다면은 한국항공우주는 저는 최소 3년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3년을 기다리라고요? 3년을 가져가야 수익을 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3년을 본다는 거예요. 가져가야 수익이 난다고요?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3년을 가져가야 수익이 난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 시청자님들이 3년 동안 그냥 가져가면 수익이 나겠지라고 믿어버려요.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대응을 막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비중을 23,000원짜리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고요. 시장이 아직까지는 양봉 살짝 유지되고 있으니까 24,000원에 가깝게 일단 23,000원 이상에서 비중을 절반 이상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네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절반 이상 줄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낮춰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려면 일단은 1차적으로 23,000원 이상에서 절반 정도 비중을 줄이시고 혹시나 2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추가 매수 하시기 전에 전화를 한번 주세요. 추가 매수하라고요? 하기 전에 전화를 주세요.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주라고요? 네, 아시겠죠? 네네. 네, 그래서 네네. 2만 원 이하에서 전화를 다시 주시길 바라고 멀리 보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은 좀 천천히 멀리 보셔야 하는 종목인데 비중이 지금 좀 많으셔서 23,000원 이상에서는 비중 절반 정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요. 2만 원 이하에서는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추가 매수 전략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유튜브에 달아주신 댓글들 중에서 1차 댓글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두산 퓨얼셀인데요. 매수가가 42,200원에 비중은 10%이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뭐 지금 두산 퓨얼셀을 매수하신 것 자체가 저는 일단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산 그룹도 조금 희한한 게 뭐 담보대출을 갚기 위해서 뭐 한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수소차기도 하고 2차 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풍력 발전이라는 여러 가지 엮여 있는 이런 기업의 지분을 줄일 바에는 차라리 좀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기업들의 지분을 줄이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대주주가 팔아낸 만큼 별로 의미는 없다, 별로 좋은 의미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나 욕심이 없으면 대주주가 팔아낼까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볼 때 가져갈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자리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을 때 기준을 잡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 양봉으로 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38,000원 이상에서 잘 유지가 된다면은 보유하셔가지고 본전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만약 38,000원이 무너지고 내려간다면 얘는 한번 하락을 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서 올라오든지 아니면 조금 계단식 하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38,000원 무너질 때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8,000원이 이탈되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제이콘텐트리입니다. 제이콘텐트리는 26,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제이콘텐트리라는 이 기업은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하나투어 재무제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잘 나오다가 제이콘텐트리도 지금은 적자로 돌아선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컨텐츠 관련주라든지 이런 방송 관련주 이런 쪽은 다시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어차피 집에서도 방송 보고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바닥을 잡는 것을 확인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3만 원까지 다시 한번 회복을 했다가 옆으로 조금 횡보하는 것을 지켜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에서는 안 되고 지금 매수가도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셔서 목표가를 35,000원 잡고 대응하시고요. 혹시나 만약 2만 원 이하로 빠져주는 어떤 형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때가 추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지금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추가 매수 없이 보유하셔서 목표 주가 35,000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이하에서 고려해 보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키스트인데요. 키스트는 15,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이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요즘 엔터주에 관심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쪽이 이제 상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엔터주 가지고 있으면 뭔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기회를 노려서 투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특히나 뭐 재료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테마라든지 이런 것도 체크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투자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키스트 같은 경우도 빅히트 관련으로 예전부터 이렇게 좀 움직였던 종목이긴 했으나 지금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 일단 빅히트 엔터가 아마 15일에 상장이었던 것 같은데 상장하고 난 다음에도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봐야 되고요.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규로 상장이 된다라는 것은 엔터주 투자, 키스트 할 바에는 빅히트 사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팔고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엔터주들은 주가 조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염두해 주시고 위쪽으로 빠지면은 손절했다가 다시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4,300원 무너지게 되면 손절했다가 아래쪽에 12,000원대 다시 잡아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엔터주들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4,300원에서 손절을 하시고 아래에서 다시 보시거나 아니면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에코바이오입니다. 에코바이오는 9,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이신데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시청자님들께서 신규로 보시는 분들 좀 많은 건지 아니면은 제가 방송에서 고점에 사지 마라고 말씀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절대 고칠 수가 없는 그런 고질병 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사면 안 되는 자리예요. 이런 걸 이렇게 샀으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분들에게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매매 습관부터 고치는 게 낫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자리에서 9,000원을 기준으로 잡고 9,000원 밀리면 전량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역시 이렇게 헤드앤숄더 자리 만들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패턴 자체가 하락 패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9,000원 밀리면 손절하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게 된다 하더라도 전고까지 올라가기는 조금 버거울 것 같다. 그래서 10,000원 이상에서는 바로 그냥 전량 매도하시거나 비중을 빨리 줄이셔야 됩니다. 비중 50%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빨리 줄이시는 편으로 10,000원 이상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9,000원, 목표가는 10,000원 이상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데아티아이입니다. 데아티아이는 6,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는 뭐 일단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데아티아이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역시나 남북경협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지금 외교 관계에 있어가지고도 코리아 패싱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을 제껴서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의 다시 대화가 이루어지거나 미국이 또 개입을 해가지고 뭔가 이야기 나오려면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떤 기대감으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도박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도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저도 뭐 개인적으로 온라인 뭐 포커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했을 때 내가 좋은 패가 들어오지 않았다 하면은 다이 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죽어야 되는 약간 이렇게 물러서야 되는 자리가 어딘가라고 하면은 6,400원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6,400원 밀리게 되면 일단 물러섰다가 상황을 한 번 더 지켜보고 다시 배팅 들어가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조금 다시 여기서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 7,000원 이상에서 갭을 메꿀 때 매도하자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 6,400원, 목표가 7,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머큐리입니다. 머큐리는 11,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이 차트 모양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한번 빠졌다가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약간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 있는 약간 모 아니면 도 자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힘을 응축해가지고 다시 가려고 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매도를 진행하고, 그러니까 세력들이라고 하죠. 미리 이렇게 물량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사려는 사람들에게 매도를 진행하고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라고 하는 것이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다. 그러나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횡보하게 되면은 안 좋은 가능성들도 일단 있더라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횡보하는 종목을 찾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가라고 하면은 위쪽 아래쪽으로 맞고 떨어지거나 맞고 올라오는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항상 보시게 되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약간 규칙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 사이에서 11,500원 자리가 지금 고점 형성되어 있는데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넘어가면 사야 된다라고 하는 돌파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12,000원, 13,000원까지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매도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역시 9,600원 자리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다시 한번 하락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9,600원에서는 손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11,500원과 9,600원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을 11,200원에 사서 들고 있으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10,000원 이하에서 잡고 있다가 11,000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것이 좋았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반대로 갔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아래쪽으로 무너질 때 10,000원 무너질 때 손절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과 올라올 때 12,000원 이상에서 수익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0,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2,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은 모두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TV 볼륨 좀 0으로 줄여주시겠어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시청자님 접수해주신 종목이 효성중공업인데요. 효성중공업은 매수가 6만 원에 비중 10%로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한번 상담을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 전문가님 대응 전략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략 매도하시는 게 좋죠.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매수가가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좋지 않아요. 아까 목소리 잠깐 들어봤을 때 어르신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 어르신들이 자꾸 이렇게 고점 매매를 하시는데 안 무서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오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역시나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각심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는 올라온 종목이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잘못된 투자 습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자리에서는 역시나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을 때 이 틈을 타가지고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된다. 비중 한 절반 정도 줄이자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가를 최고 목표가는 한 67,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밀릴 때는 본전에서 다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중 절반 정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7,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롯데푸드. 네, 롯데푸드요. 네, 31만 원에 20%입니다. 31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예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요, 다른 음식료는 많이 올라가는데 롯데푸드는 잘 안 올라가고 네. 천천히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떤지 전망이 괜찮은지 더 뭐 보유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할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다른 음식료주들은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롯데푸드만 움직임이 없어서 더 가져가도 네. 괜찮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롯데푸드를 31만 원에 매수하셨고 20%이신데 이 종목은 왜 이렇게 음식료주 중에서도 또 안 갈까요? 이걸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자녀 중에서도 빨리 성공하는 자녀가 있고 또는 천천히 성공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어머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모임을 가지시거나 하면 엄친아라고 하잖아요. 네. 엄마 친구 아들. 네.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은 항상 나 빼고 다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좀 늦게 이렇게 효도한 느낌이기 때문에 보게 되면은 저희 어머니도 다른 애들은 이걸 해주고 저거 해주고 하는데 그러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날 버릴 건가?
나는 지금 성공 안 했다고, 효도 안 한다고 버릴 건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 시기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시청자님. 그죠? 네네. 다른 푸드 관련주들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롯데푸드가 네. 안 올라간다고 내가 이걸 정리하고 다른 걸 사면 얘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아들이 잘 된다고, 다른 자녀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내 아들 믿어주고 내 자녀를 믿어주면서 계속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것처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남의 떡이 자꾸 커 보이게 되면 우리가 항상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파니까 올라가더라라는 거.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인드 때문이에요. 이게 네. 뭐 기술적인 분석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푸드 관련주,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들은 올라간다라는 걸 다른 종목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롯데푸드는 음식 업종을 하고 있으니까 얘도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그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주기만 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종목을 내가 투자한 기업이 올라갈 때까지 일단 업종 투자는 잘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기업들이 올라가는데 롯데푸드가 안 가요가 아니라 다른 음식 업종들의 기업들이 막 올라가기니까 롯데푸드도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올바른 투자 방법이에요. 네. 이해가 되셨죠? 네네. 그래서 다른 남의 떡이 자꾸 커 보일 필요 없고 내가 선택했으면 믿고 기다려라. 지금 롯데푸드는 가져갈 만하다. 그리고 음식 업종들은 역시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걸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코로나 걸렸을 때 밖에 안 돌아다니니까 옷은 좀 덜 살 수 있지만은 밥은 자꾸 먹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푸드 관련주들을 기다리시면 올라갑니다. 대신에 롯데푸드에 돈이 들어오기까지 순서가 네. 있는가 봐요. 예. 우리가 줄을 섰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여기서 순서를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려보고요. 20% 네. 비중 나쁘지 않습니다. 밑으로 빠질 수 네. 있는데 빠지더라도 나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좋은 기업이 싸게 내려왔을 땐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26만 원짜리를 포인트로 잡고 추가 매수 조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조금 네. 가져가서 40만 원대 이상을 목표로 한번 해보자. 언제 올라올지는 일단 얘 순서가 될 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네.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오면 팔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마음 여유를 가지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보유하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26만 원대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목표가는 40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바텍이고요. 네네. 매수가는 26,000원이고 현재 비중은 30%인데 네네. 네, 워낙 그 실적도 좋고 뭐 해외 수출도 좋은 기업인데 이제 조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많이 밀려가지고요. 네. 26,000원까지 갈 수도 있을지 좀 궁금해서. 네. 네, 실적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안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네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바텍을 26,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뭐 매수가가 26,000원이라서 좀 아쉽긴 한데 어찌됐든 26,000원대도 나쁜 매수가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아까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실 때 마치 내가 사랑하는 어여쁜 여인을 소개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에 빠져 있는 게 제가 딱 그 몇 마디 들었을 때 느껴지거든요. 실적도 좋고 앞으로 전망도 좋은데 왜 이렇게 안 갈까라는 게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종목을 사랑하면은 주식은 약간 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산으로 갑니다, 결국. 그래서 이 네. 기업이 실적이 좋든 뭐 어찌됐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얘가 가지고 있는 재료랑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의료기기 덴탈 사업을 하고 진단키트 관련 이야기를 나오면서 또 진단기계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살짝 이렇게 수급이 살짝 돌았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진단키트 관련주라던가 뭐 의료기기 관련주 중에서 실적이 막 완전 적자인 기업들도 많은데 얘는 흑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껍데기만 화려한데 돈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 걸 네네. 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네네. 기다려주기만 하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3분기 실적 발표하는 시점 정도까지. 그런 건 네네. 상관없어요. 만약에 3분기 실적이 좋을 거였으면 이미 주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주식은 항상 선반영이에요. 네. 네, 발표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겠지가 아니라 좋을 거였으면 이미 이건 35,000원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선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은 실적이 그냥 고만고만하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4분기 실적이 이제 10월, 11월, 12월 하면 4분기 실적이 나오겠죠, 그죠? 네. 내년 한 2월쯤 나올 텐데 4분기 실적이 좀 좋다라고 하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실적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재료가 돌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키트라든가 의료기기 관련주로는 다른 종목들이 너무 급등해서 지금 사람들이 시선을 끌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거 화려한 게 많아요. 네, 네. 그러면 화려한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시선이 여기 안 오겠죠? 예, 그 말은 이걸 사려고 돈 들고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실적이 좋고 이런 건 상관없이. 네. 사람들이 돈을 들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 약간 이제 높은 종목, 지금 막 급등한 종목에서 조금 다치고 손실 나고 이러면은 아, 이런 기업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아마 바텍이 야, 나 여기 있어 하고 올라옵니다. 아,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주식은 항상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기다려도 좋다라는 의견 드리고 현재 네. 자리에서는 26,000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이 좀 30%는 좀 많으신 편이고 매수가도 높은 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21,000원쯤 내려왔을 때 저는 추가 매수를 조금 해보시는 게 어떨까? 뭐 이왕이면 아, 2만 원에 네. 가깝게요. 네, 알겠습니다. 2만 원 지지선으로 네. 보여지니까 2만 원에 가깝게 네. 추가 매수하셔서 올라올 네. 때 3만 원 이상에서 매도할 수 있는 네.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일단 네. 한번 26,000원까지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준다면 그때 비중부터 좀 줄이는 게 어떨까요? 아, 네. 그 줄이는 이유는 수익을 덜 보긴 하지만은 2만 원대 비중을 다시 늘리기 위함이에요. 아, 네, 네, 무슨 네. 전략이 이해가 되시죠? 네, 네. 네, 그래서 26,000원대 올라가는 걸 아쉬워하지 말고 내려갈 때 더 네. 살 수 있도록 현금을 좀 늘려보자는 전략 드려보면서 좀 길게 네. 보자. 이 괜찮은 기업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비중은 좀 줄이셔서 밑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렸고요. 21,000원대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3만 원 이상에서 매도하시는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현대건설이고요. 네네, 현대건설이요. 예, 비중이 50%고요. 네. 매수가는 31,600원입니다. 네, 31,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예요. 네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조금 가지고 있은지 올해는 안 됐는데요. 네네. 지금 비중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오르면 바로 본전에 그러니까 매도를 할까 아니면 지금 좀 매도를 할까 그게 궁금해서요. 네, 비중을 좀 많이 실으셔서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매도를 네네. 언제쯤에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현대건설을 31,600원에 매수하셨는데 매도를 언제 하면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그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을까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네. 여기에 투자한 금액이 50%인데 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럼 100%의 금액이 있을 거예요. 현대건설에 투자한 금액이 한 2배 정도가 더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총 투자한 금액이 좀 감당할 수 있는 돈인가요? 아니면 버거운 돈인가요? 좀 버겁습니다. 왜 버거우세요? 있는 여유 자금에서 거의 많이 들어갔어요. 여유 자금에서 거의 뭐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럼 왜 그렇게 네. 들어가셨어요? 제 생각에는 32,000원 아래에는 네. 좀 저가라고 생각해서 그건 이제 주식 얼마 안 한 사람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그러면 저는 그거에는 별로 집중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32,000원 이하에 뭐 들어간 걸 떠나서 왜 그렇게 큰 돈을 지금 투자하고 계실까요?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봐요. 네, 그럼 정신 차리시면 돼요, 이제. 네네. 지금 이거 다 매도하시고 전략 매도하시고요. 돈 네네. 빼세요. 계좌에서 빨리 돈 빼세요, 그냥. 네. 버거운 돈으로 주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마인드가 안 잡혀요. 네네. 주식은 결국 돈으로 돈을 뺏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우리 그 선수들이라든지 복싱 선수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정신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예, 그 기술도 기술이지만은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돈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홀려버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가져가질 못해요. 힘드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힘들어서 팔아버리게 되고 아 팔아야 되나 이렇게 하게 되고 또 돈 욕심이 많게 되면은 또 올라가는 종목 있으면 막 사고 싶고 그래요 막. 네네. 그래서 애초에 싹을 끊어버리는 게 좋아요. 싹을 잘라버리자라는 의견을 드릴 건데요. 그냥 전략 네네.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사람마다 견해는 달라요. 근데 저는 건설업종을 좋게 안 봐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업황하고 금융업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 쪽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일단 먼저 말리고 싶은데 투자 비중도 지금 많으신데 그걸 버겁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전문가된 도리로서 그걸 말려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현대건설이 어떻고요, 가격이 어떻고요 이런 이야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청자님이 가능하시다면 오늘 그냥 전량 매도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번 손실로 배웠구나. 손실 지금 크진 않잖아요, 그죠? 한 네네. 2~3% 손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그냥 내가 배웠다 생각하고 학원비 냈다 생각하고 일단 뺀 다음에 네네. 계좌에서 돈을 완전히 이틀 뒤에 빼버리시길 바랍니다. 아, 완전히. 완전히 알겠습니다. 빼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50% 비중 있으신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다음에 한번 상담 주세요. 그것도 팔아라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잠깐 팔아가지고 가벼운 돈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가벼운 돈으로 좀 가볍게 시작을 하면서 배우면서 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가볍게 시작하시길 바라고 지금 절반 매도 이거 전량 매도하시고 나머지 있는 것도 다음에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비중이 좀 심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서 전량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수 페타시스인데요. 매수가는 4,980원에 비중은 10%이십니다. 얼마에 매도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런 거 이제 호가가 바뀌는 자리라고 합니다. 5,000원 자리가 호가가 바뀌는 자리예요. 아래쪽으로는 우리가 10원 단위로 움직이다가 5,000원 이상에서는 이제 또 50원 단위로 이렇게 5원 단위로 움직이다가 10원 단위로 움직이는 그런 호가가 바뀌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호가가 바뀌는 자리의 특징이 뭐냐면은 결국은 5,000원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 한번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 자리에서는 한번 뛰어오를 때 바로 매도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사실 4,500원 정도쯤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지만 기술적 대응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신다면 저는 그냥 보유하셔서 본전과 5,500원 사이에 매도하자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5,000원 또는 매수가에서 5,500원 사이에서 매도하시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미투온입니다. 미투온은 6,79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정리할까요? 가지고 갈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미투온 같은 경우는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이 회사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밖을 못 나가다 보니까 온라인 카지노 그리고 소셜 카지노라든지 온라인 게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가져가셔도 좋다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로는 지난 고점 자리인 8,000원 정도까지는 좀 들고 가셔도 괜찮기 때문에 떨어지게 된다면은 한 5,800원 선에서 추가 매수를 각오하시고 그 정도 염두에 두시고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목표가 8,000원, 추가 매수 5,8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5,800원대에서 가능하다고 하고요. 목표가 8,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HMM입니다. 매수가가 4,950원에 비중은 10%이신데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4,950원에 들고 있으신 분들에게 매도 의견을 함부로 드렸다가는 욕먹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이 나면은 더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매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제가 팔고 나니까 더 가는 경우들 굉장히 많아요. 저희 실제로 매매하는 경우에서도 파니까 더 가더라. 이거 10,000원에 샀는데 20,000원에 팔았으니까 난 100% 수익 냈어. 했는데 16만 원 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경우처럼 더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여기서 만족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아직까지 만족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서 한 절반 정도 매도하거나 전량 매도하고 그냥 치우고 다른 종목을 매수하러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욕심이 더 나거나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자리에서 7,500원을 뚫으면은 욕심을 채우러 한 8,000원 이상까지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아래쪽으로 밀리게 되면 6,800원이 저항과 지지가 같이 맞물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런 자리에서는 그냥 바로 정리하시는 게 좋다. 6,800원에서 정리할 각오를 하시고 8,000원을 노려보시거나 아니면 난 7,500원에서 만족할래 라고 하고 지금 전량 매도 의견을 두 개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매도를 하시거나 이제 익절가를 염두에 두시고 8,000원대를 노려보시라는 전략 두 가지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매수가가 6,000원에 비중은 10%이신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매수가까지 조금 힘듭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려오면서 좀 버텨주고는 있으나 지금 과거에 급등했을 때 거래량이라든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상승하고 보통 우리가 N자 반등이 나오거나 급등이 다시 나오는 경우는요.
거는요. 상승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치고 난 다음에 거래가 확 죽어야 돼요. 확 죽어서 이렇게 거래가 없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조금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위쪽에서 거래가 한번 빵 터졌죠. 그만큼 팔아내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 말은 얘가 다시 아래쪽에서 힘을 모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도 조금 힘들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뭐 흐름 자체도 아직까지 우하향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당장 횡보세가 여기 5,050원짜리에서 좀 만들어진다면은 한 2개월 정도 뒤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가지고 문의하시는 게 어떨까? 5,050원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하고 다시 문의 주시면 제가 추가 매수 가능한지 아닌지 한번 봐드리도록 하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밑으로 밀렸을 때 4,500원 정도까지 밀렸을 때가 추가 매수 저로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밀리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문의를 달라. 지금은 슈팅 나오면 본전 매도하시고 5,050원 지지 시 연락 그리고 4,500원대 연락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050원이 지지가 되거나 4,500원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상담 주셔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11,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5%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이것도 차트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여기 9,900원짜리죠. 10,000원짜리 언저리쯤에서 지난번에도 맞고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맞고 올라가는 아주 의미가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이런 자리에서 지금은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깔때기 모양의 차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기술적으로 위쪽을 돌파하게 되면은 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12,000원, 13,000원까지 갈 수 있지만 만약 아래쪽을 무너뜨리게 되면은 장대 음봉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원 손절가 잡으시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될 때 저는 손절을 각오하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11,000원에서 비중부터 조금은 한 절반 정도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미 이거는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전망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잘 대응하셔가지고 10,000원 손절, 11,000원에서 절반 매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10,000원 그리고 11,000원에서 비중 절반 정도 줄이시라는 전략 추천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 한미반도체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세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